수업 진행하는데 방금 제가 이 금메달 느낌의 100주년 기념 그 마라톤 대회 하프 완주 메달을 메고 왔잖아요. 사실 너무 무겁더라고요. 수업 지장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내려놓고 이미 이제 거의 이제 인지는 됐잖아요. 가긴 됐으니까 된 거죠. 네. 성공했고요. 자, 전 시간에 하던 거 결론을 한번 내려놓고 시작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 이렇게 올릴 겁니다. 뭐라고 올릴 거냐면 저번에는 국시거라고 이제 제목을 앞부분을 장식하게 됩니다. 국시거가 뭐예요? 국어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발음비 국어인데 이 국시거하고 독서 쓴 다음에 문장 빠르게 읽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니네 그 유튜브 보긴 보니? 네. 복습용으로 올려놓긴 했는데 근데 조회수가 왜 그래? 조회수 없음이 수두룩해. 그래서 얘네들이 분명히 집에 가면 엄마가 야 휴대폰 빨리 내! 공부해야지. 휴대폰 두고 뭐 하는 거야? 나 좀 공부해. 선생님 강의 보고 있다고 복습이야. 이래놓고 본 거니? 조회수가 왜 이래? 조회수 없음이야. 없음. 막 수두룩해. 공개하시면 안 돼요? 구독자도 내가 한번 봐봤거든 오늘. 이것들이 앞에서만 살랑살랑하고 이것들이 말이지.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깝슬해 이제. 알겠어? 했어요? 보니까 몇 명 안 되던데?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재현이 있니 없니? 재현이 없지? 재현이도 댓글까지 남겨놨던데 보니까 자기 이름을 썼더라고. 왜 댓글에 자기 이름을 썼는지 안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해 줘야 하는 거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착각했었나? 돌이켜봤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리고 아주 고마운 댓글도 있었어요. 세상에. 선생님 덕분에 복습이 이렇게 즐거운 건 처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 네, 좋습니다. 자, 거의 뭐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오늘 또 특히 이제 그 선생님께서 또 다른 선생님께서 보충까지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지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최대한 에너지를 좀 아껴두시라고 제가 좀 약하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다음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렇게 살살 할게요. 이번 시간 지문은 이제 사회 지문이고요. 작년 대수능에 나왔던 건데 예년 같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쉬운 지문이 나올 수도 있었으련만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은 녀석이었단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냐? 지문 분석을 이렇게 딱 해봤을 때 화제가 첫 문단에 계약이라고 나오고 채권, 채무 위주로 2문단, 3문단이 나오다가 사례 위주로요. 그러다가 비교쌍이 무엇인지 잘 감이 안 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막 덧칠되듯이 막 이렇게 추가 되는 그런 좀 약간 어려움이 좀 있는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 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경제보다는 덜 하지만 그지? 경제보다는 차악인데 그러니까 최악은 아닌데 그래도 사회에서 법이 나오면 좀 만만치 않죠. 예전에 고지의무라고 나와 있는 보험의 고지의무 나왔던 2604자 길이의 그 사회지문 있었잖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그것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도 쉽지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전체의 구도가 잘 안 잡히는 거였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읽는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구조를 봤더라도 첫 번째 문제에서 막힐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 가시는데 80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에 딸린 선지도 슬쩍 넘겨서 한번 봐보세요. 이 문제 풀 때 핵심이 뭐였냐면은 네가 문장을 읽을 줄 알아? 뭐 이런 느낌의 문제였거든요. 네가 문장을 읽을 줄 아니?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구조에서 한 방 먹이고 문장 읽기에서 혼선을 주는 그런 첫 번째 문제의 또 어려움이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문단 번호 다 붙였고요. 1문단의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비교적 짧은 문장의 연타. 그래서 쉽게 읽히나 싶었던 첫 번째 문단이었는데요.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러면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자, 여러 약속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딱 첫 문장 읽고 그렇죠. 약속이죠. 약속. 그렇죠? 자, 여러분
문장의 풀장 속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풀장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이렇게 멀끄러미 서갖고 이렇게 뚱하니 쳐다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무조건 읽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쏙쏙 골라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찾아내야 돼. 약속이 중요한 단어야. 그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럼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계약 또 하나의 약속이다 그랬으니까 중복된 정보의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 이제 중요한 정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얘기할 거야?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 설마. 그치?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이런 구조라는 거. 두 번째 문장. 하지만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친구와 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 친구와 하는 약속, 그런데 사적인 약속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계약이라는 게. 그죠? 그 친구랑 영화 보러 가기로 한 약속이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자,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은 이때 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다. 알겠죠?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무엇을 목적으로 해? 법률 효과의 발생. 그러니까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뭐하고 뭐가 나뉘는 거예요? 일반적인 약속과 사적인 약속과 계약이라는 것의 의미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느냐 아니냐. 영화관 가기로 했다가 야 미안해 나 갑자기 남친이 놀러 가재 약속을 딱 깼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철창이 갇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봐보세요. 이때 이 매매 계약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잘 보세요. 이 형광펜으로 색깔을 할게요. 이제 한 예로 그러면은 예, 가볍게 읽으셔도 돼요. 알겠죠? 편안하게 읽으시면 돼. 이해 중심으로 읽으시면 된다 이거죠. 긴장을 풀고 한 예로 그랬으니까 예로 들어 설명하는 뒷받침하는 문장이잖아요. 자, 색깔 해두시고 매매 계약은 자,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여기 잘렸네요.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일방적인 의사표 뭐라고 하지? 시 그쵸? 뭐지? 의사표 시와 이런 사겠다는 좋아요.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뭐함으로써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해되죠, 그렇죠? 한쪽은 팔겠다고 했는데 다른 쪽은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어. 그러면은 이 매매가 성립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슬기 CD 사고 싶어요, 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안 하는 거야. 사겠다는 건지 아니 팔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의사표시를 안 해. 그럼 살 수 있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도인은 여기서 다시 형광펜으로 색깔 매도인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그 다음 매수인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할게요. 뚜둥 여기서 빨간 펜으로 표지 이 지문 전체의 메뉴에 박스 위에다가 적으실 텐데요. 써볼게요. 노트라고 쓰시고요. 자, 줄표 하시고요. 구조도 한번 써보시고 and 플러스 개념이라고 써볼게요. 줄표로는 부족하겠네요. 갖다 표시해 볼게요. 노트에다 기록할 두 가지 기본 내용이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구조도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야 될 게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접근법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구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 분석을 기본으로 하면서 플러스 알파예요. 지문의 내용을 내가 이해했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하듯이 그림을 그려서 알겠죠? 그림을 그려서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 거를 덧붙여서 여기 노트에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문 분석표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지문 분석표, 구조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지문 분석표에다가 그림 따위를 그리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딸내미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곧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달지 이런 거. 엄마 이 문장의 의미를 알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만유인력은 약해지는 거야. 이 문장의 뜻을 알겠어? 모르겠지. 내가 그림을 통해서 알려줄게. 이것 봐. 이러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반지름이 작은 두껍질이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보이긴 한다 반. 자 다시 더 큰 두껍질 보이지? 반지름이 커 작아?
근데 그렇지. 큰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이 녀석과 바깥에 있는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까 아니면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짧은 그 속에 있는 구껍질과의 거리가 가까울까? 눈이 있으면 누나가 아니죠. 엄마죠. 엄마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딸내미라고 했는데 누나가 웬 말이냐. 만세! 자, 그래서 엄마한테 설명을 할 때 거리가 만유인력하고의 관계, 아까 내가 칠판에 그렸던 거 있잖아. 그치? 선생이 학생한테만 설명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스스로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건 약간 나를 객관화시켜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 약간 그 병원놀이 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쵸? 약간 병동에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를 활용한 거죠. 설거지하는 엄마를 붙들고 공장갑 낀 채로 오게 해가지고 설명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우리 딸 기특하네 라고 할까요? 기특하네 라고 하겠죠. 왜? 공부하는 건 정말 이쁜 거거든요. 엄마한테는. 그럼 뭐 하는 아닌가 보죠. 엄마 하네? 야, 공부는 네 언제 하는 거야? 이렇게 살살하기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이 태극기가 옆에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에너지가 막 솟는 것 같아요. 이거 한숨 쉬어. 자,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개념은 이제 개념어. 이 지문에서 남겨야 할 개념은 뭐냐면 지문 하나 읽었잖아. 문제를 풀었지. 그러면 이제 문제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끝이 아니야. 그것만 하면은 최대 잘 나오면 3등급이고 불안한 3등급이야.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으면 3등급도 됐다가 아닌 경우에 대체로 4등급, 5등급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야? 새로 알게 된 개념을 적어. 알겠지? 이런 경우 적어놔야지. 매도인은 또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네가 아는 언어로 정리를 해. 네가 아는 언어로. 이건 사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이야.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그렇죠. 파는 사람이죠. 써놔. 파는 사람. 그럼 이제 매수인은 뭐야? 사는 사람. 네 언어로 딱 써놓으란 말이야. 왜냐하면 네 언어로 써놔야 네 기억에 남아. 그 실전에서도 기억이 날 거거든.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자 떠올려봐. 여기에 태양이 있어. 둘레에 이렇게 지구가 있어. 태양의 태, 지구의 지. 그 다음에 여기 달이 있어. 질문. 자, 긴장해.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지구를 뭐라고 했더라? 보기를 줄게. 다행이다. 행성이야, 항성이야, 위성이야. 행성? 맞아요? 확실해? 잘했어. 행성이야. 그러면 달은 뭐야? 달은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달은? 잘했어. 위성이야. 그러면 여기 고전 시가에서 북극성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라고 할 때 그 임금을 상징하는 북극성 보이지? 읽어봐. 천천히. 잘했어. 그럼 이 북극성이라고 한 시기는 그러면 뭐야? 항성이야, 행성이야, 위성이야? 항성! 그렇지! 이 시기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고정돼 있어. 그치? 이런 걸 해야 한단 말이야. 이런 거를 노트에다가 남겨야 돼. 알겠어? 이번 지문에서는 뭘 남겨야 돼?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남겨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잘 봐. 이제 그 응용을 해봐. 내가 이제 음반 가게 간 거야. 슬기 CD를 사러 간 거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음반 가게에 슬기 CD 사러 간 나는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매수인. 그렇죠. 그 가게 주인은 누구야? 매도인. 알겠죠? 이해됐죠? 그렇게 자꾸 기록을 해야 돼, 사실. 왜 그러냐면 거기 또 빨간 펜을 써놔.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냐? Why? 오늘 영어 한번 써보자. 오늘 만세 기념일이니까 그림 합시다. 자, 왜? 라고 쓸 때 왜? 이렇게. 왜 써야 되냐면은 써볼게요.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고 도니까 라고 써볼게요. 돌고 도니까. 느낌표. 돌고 도니까. 개념이 처음 나왔을 것 같죠? 처음 나온 개념은 1도 없어요. 돌고 도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매도인, 매수인, 작년 대수인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지? 또 나와. 알겠지? 또 나와.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게 약간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 무조건 기록을 해놔야 돼.
이제 이해됐죠? 이번 시간에 이걸 반드시 남겨야 돼.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고 계속 읽어볼게요.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뭘 가져요? 권리를 갖는다. 뭐가 있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얘도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뭐예요? 권리를 갖는다. 둘 다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마치 뭐라고 이제 비유를 해놨냐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일단 첫 문단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게 뭐죠? 화제가 뭐라는 거? 계약이라는 거. 앞으로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교사항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단 첫 문장에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색깔 했지만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똑같이 한번 끊어읽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자,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막 헷갈려요. 이게 뭔 소리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법률 행위라 한다가 결론이잖아요. 뭐가 법률 행위예요? 행위들은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이란 말을 써보세요. 어떤 행위들은 법률 행위이다. 얘가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전제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전제예요? 이 행위들은 반드시 뭘 발생시켜야 돼?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돼요. 자, 이게 1번.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돼요. 어떤 행위가.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요, 안 시켜요? 친구와 영화 보러 가기로 약속한다. 그러면 생기지? 않죠. 않죠. 알겠죠? 않죠. 근데 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저 행위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또 봐봐.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행위들. 이게 2번이에요. 뭐 개소리야. 뭐 이런 거 해본 적 없지? 내가 보여줄게. 니네가 앞으로 이 문장 관련된 문제에서 절대 헛발질하지 않고 삽질하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으로 꼬리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지? 자, 어디 갔니? 자, 얘가 말이야. 다시 봐봐. 근데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느껴질 거야. 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결론이 뭐라고? 어떤 행위들은 법률 행위를 한다는 거야.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야. 법률 행위이다야. 근데 어떤 행위가 그러면 법률 행위냐? 법률 효과를 발생시켜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행위여야 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내 말이 이해가 되는지를 봐. 행위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 B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퀴즈. 법률 행위. 자, 내가 이제 스카이프에서 인강 찍었다고 그랬잖아. 한 7년 동안 찍었는데 별로 인지도는 없는 강사였어요. 그렇지만 매주 최소 1, 2회 정도는 계속 꾸준히 인강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 항상 PD가 카메라를 잡고 있고 그 긴장 속에서 텅 빈 스튜디오에서 항상 촬영을 하거나 빈 강의실에서 대충 찍었다고. 근데 그때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요. 댓글 부대가 꼭 있어요. 그 알바생을 고용해가지고 학원 소속의 알바생들이 있거든요. 지금 기사화 돼가지고 막 문제된 거 있잖아요. 막 소송 걸리고 청소라고 또 말을 해버렸네. 뭐 이투스 그렇잖아. 내 알 거 아니야? 내 알 거 아니야. 원래 이 청소학원 출신들이 이투스 학원으로 또 많이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뭐냐면은 그 인강 찍을 때도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지금 갑자기? 인강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지금 무슨 댓글 알바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개설하긴 했잖아요. 근데 사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 채널 제목을 모르면은 절대 이 유입
될 수 없도록 차단을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셔터를 내려놓은 거예요. 장사할 의지가 없는 거죠. 셔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 셔터를 올리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소수의 인원에게 알려주고 나머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죠. 로마자 피국법 막 운운하면서 야 그거 하니까 로마자 피국 공부 좀 되지 않디? 절대 안 까먹겠지. 이유 뭐야? 얘는 으야 으. 이거 까먹을 수 없잖아. 친구한테 설명했을 거 아니야. 또 어떤 애들은 야 여기 한번 들어봐. 우리 학원에 또라이했는데 강의 듣잖아. 야 최소한 졸리지는 않아.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겠냐. 또 웃겨. 아 들어봐. 그 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 자 잘 들어. 로마자 표기법인데 너 의를 어떻게 쓴 줄 아니?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주잖아. 공부 되지? 그러니까 그 채널 제목부터를 한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천명하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쨌냐면은 스카이조에서 있을 때는 막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다른 주변의 선생님들이 학생 알바 고용해서 댓글 쫄라게 쓰고 막 선생님 최고예요. 오늘 넥타이 너무 이뻐요. 이지라고 막. 근데 매출은 왜 그거밖에 안 나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상한 저 자금력을 동원하고 막 알바를 동원하고 막 추적을 나거든요. 이 인강생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상황과 지금 전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방금 콧소리 막 이러고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인강에서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미친 거지. 다시 갈게요. PD가 다시 갈게요. 이러고 다시 갈게요. 다음 주에 다시 찍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편집 갑니다. 막 이러면서 지금은 마음 편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별 얘기 아니네요. 자, 뭐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더니 학습과 관련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내 마음이에요. 유튜브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예요. 난 지금은 재밌어요. 집에 가면은 막 검색해봐요. 오늘은 누가 구독했나? 댓글을 또 남겼네. 내가 댓글을 남기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지정을 해놨는데 니네가 얘기해줬잖아. 내 댓글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막 댓글.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근데 그 재미가 이 생활의 활력소야. 이 비타 500 한 1000그릇 안 1000그릇? 1000병 먹은 것 같아. 1000병이야 1000병.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안 하려고요. 지금은 재밌어요. 네. 옛날에는 돈 벌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했는데 지금은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것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태극기 들고 오고 막 이지랄이고 막. 근데 이제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안 하려고요. 당분간 재밌으니까 계속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어디까지 하나? 자 일단 보세요. 행위 A가 있고 행위 B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행위 A가 있고 행위 B가 있는데 일단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는 자 봐보세요. 내가 정리하는 게 맞는지 혹은 이상하게 보이는지를 잘 봐보세요. 행위 A가 있고 행위 B가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행위들이 있는데 둘 다 동시에 뭐냐면은 발생 효과라고 했어요. 법률 효과지 법률 효과. 여기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 가운데에서 의사 표시가 이제 기준이야. 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는 그런 행위 A가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 B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 문제는 뭐야?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가 있고 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에 대한 명칭 가운데서 결론 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는 지금 A야 B야. 얘를 발생시키는데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대.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 A가 법률 행위라는 거죠. 행위. 이렇게 문장 분석했니? 내가 지금 정리한 게 맞는지 이상한지 막 봐봐. 처음 이거 읽잖아. 이 소리인지를 못 알아보고요. 이게 그런 얘기야? 지금 쉽지? 우리가 돼지잖아요. 지금 이런 게 컨셉이에요. 돼지예요, 돼지. 자,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하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장을 이제 이걸 보고 나서 다시 봐봐. 그 말이 맞는지.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뭐뭐로 하여 뭐뭐를 발생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걸 꼭 필요로 하는 시기가 일부 있어. 물론 아닌 시기도 있지. 이 말이라는 것을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알아먹냐? 못 알아먹지 처음에.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막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문제도 답이 없어 보였어야 정상이에요. 보통의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이거는 답이 없어 보여야 정상이에요. 자, 봐보세요. 아니 지금 이 모든 선지를 다 보자는 게 아니고 내가 지목하는 여성만 봐봐. 형광펜. 펜 줘. 형광펜 들었니? 자, 봐봐. 3번이 정답이야. 답이 몇 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분석해봐. 법률 행위가 없으면 자, 형광펜 색깔에 전체적으로 다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졸라 짧아. 근데 내 속을 확 뒤집어 놓지. 맞아 보이거든. 이거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이거 졸라 이상해 보여야 되거든, 이 문장이. 응?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볼래? 자, 봐봐. 법률 행위가 있으면 없으면? 없으면. 그럼 여기다 써볼게. 따라 써봐. 법률 행위가 있으면 없으면? 없으면이야. 이게 뭐뭐 한다면 이라고 나오면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이제 끊는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 알겠니? 실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지문 읽을 때는 이지랄하면 안 돼. 근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정답이냐 아니냐를 골라내는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결론이 뭐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요. 법률 효과 동그라미 X야. XX. 동그라미. 뭐? X. 이제 뭐야? 법률 효과 X. 진짜. 야, 마라톤 하고 왔더니 이제 체력 이제 떨어지나? 아이 새끼. 법률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유튜브니까 괜찮아. 자, 법률 행위가 없으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이게 뭔 소리니 이거? 해석해야 돼. 바꿔 말해봐.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 슬기가 없으면 세상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슬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세상도. 그렇죠. 이해되죠? 내가 괜히 슬기 얘기라는 게 아니야. 이해가 싹 되잖아. 그치? 공감이 되죠? 법률 행위가 없으면 무슨 말이야? 법률 행위가 없으면 반드시 있어야만 법률 효과라는 것도 생겨난다. 이 말이잖아요. 뭐 개소리야 이거. X! 이렇게 바로 판단하면 가장 좋은데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매직아이도 아니고. 이럴 수 없어요. 알겠어요? 이럴 수 없다고. 이게 훈련이 필요해. 이 지금 당장 졸라 이상하지.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지고 어떻게 하는 거 도대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루아침에 안 돼. 근데 내 설명을 다시 들어봐. 이거 납득이 되냐 안 되니? 말이 맞지? 술기가 없으면 발생하죠. 술기가 있어야만 뭐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거 봐봐. 야, 그러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방식이 자,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하는 A라는 방식만 있었냐? 아니, B라는 방식도 가능했거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정답 체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이게 납득이 되려면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이해되지 않는 문장 그리고 역대급 문장들을 놓고 자꾸 분석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다시 지문 속으로 가보세요. 이제 이거 봤으니까 다시 지문 속으로 가봐. 그럼 아까 그 이 문단 첫 문장이 있지. 오늘 이 지문 분석 다 안 해도 돼. 이 한 문장만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일단 이해라도 하잖아. 그러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부터는 문장을 대충 읽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알겠지?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처음부터 그 이문단 첫 문장 보고 졸라 막 전제가 뭐지? 결론이 뭐지? 이러면 안 돼. 문제 풀 때 이거 딱 보면 아 이거 이문단 첫 문장 가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진짜 순서는 이렇게 돼야겠죠. 이거 딱 보고 이 얘기가 아까 이문단 1문장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야, 너 만세. 이 맥락이란 저기 다 크게 시작. 그렇죠, 잘했어. 다시 만세.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 문단 첫 문장에 이게 문제 나올 거야. 딱 지목하는 그런 또라이가 어딨니? 문제 풀다가 아 이 문단 이 문장 가야겠다. 가보니까 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맞지 않는 얘기네 라고 그 분석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언제 우리가 이 한 문장 놓고 결론이 뭐고 전제가 뭐냐를 언제 나눠봤니?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오지. 훈련이 돼야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 문제 별표를 딱 해주세요. 앞 문장, 그러니까 앞 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문항이 이제 걸쳐 있어요. 문제가 앞 페이지 끝에 있죠? 별표 딱 해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써서 문장. 그러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만 하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이해됐으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이해 안 된 친구들 있으면은 또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고요. 또 강의 한번 다시 봐봐. 그리고 이 문장 해석하는 것만 이해해도 오늘 하루 저녁 먹을 자격이 충분해집니다. 알겠죠? 응? 뭐 이상 있어요? 뭐라고 아,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고? 저녁 먹을 자격이 충분히 얘기해봐. 괜찮아? 이과? 다시 20번. 아, 별표하라고. 그리고 이과생은 숫자에 민감하네요. 20번 뭐라고 했냐고요. 그렇죠.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21.0986km. 잘했어요. 너도 만세. 자, 시작. 만세. 잘했어요. 야, 재수가 그렇게 괴롭진 않아. 알겠지? 또 즐거울 때도 있고. 자, 계속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자, 이 문단 첫 문장 보고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간다. 잘 봐. 야, 독서 재밌지 않니? 나는 독서를 재밌게 가르칠 자신 있다고. 알겠지?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아, 계약이 일종이 뭐라고? 이딴 걸 왜 갑자기 얘기하나 했더니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야 이거 1문단에서 나왔던 계약. 아, 얘가 얘라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네. 화제가 계약이라는 게 확실히지지. 그치? 그렇잖아? 이거 법률 행위 정의를 왜 했어요? 계약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화제야. 확실하지? 계약이 화제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채권 동그라미. 자,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뭐라고요? 채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 구조를 잘 봐봐. 문장 읽는 법을 동시에 지금 잘 익히셔야 되는데, 물론 오늘 컨셉은 이제 전체 구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잘 보세요. 이런 구조로 나오잖아요. 자, 뭐뭐하는 무엇이 A이고 뭐뭐하는 저것이 B다 라고 그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 나오잖아요. 혹은 뭐 중간에도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뒤에 나올 문장이 예상이 딱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설명을 한 채권이 나오고 또 채무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알겠죠? 이런 구조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 돼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되는 거냐?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비유할 거라고. 이건 비유적 표현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뭐라고요? 변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개념이 몇 개? 하나, 두 개, 자, 또 하나, 세 개. 채권, 채무, 변제. 요 세 개념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무엇은 A이고 또 다른 무엇은 B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 지문도 그런 이 패턴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구조예요. 전체 구조로 봤을 때. 봐봐. 3문단 첫 번째 문장 가볼래?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매매 계약에다가 괄호 처리 한번 해보시고 을의 채무는 형광펜. 을의 채무할 때 채무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시는 거죠. 아까 말했던 요 앞부분에 채권 채무 가운데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질문해 볼게요. 아까 우리 한 거야. 을이 있고 갑이 있습니다. 거꾸로 써볼게요. 그림 A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슬기의 초상화 같은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벨업 2에서 그 양목장을 찾아가가지고 양의 앞발에 채이면서 깜짝 놀란 그 날에 머리에다가 썼던 그 양머리 그 수건 딱 생각하시면서 그 양머리 모양의 수건을 걸친 슬기 그림을 그렸다고 해보세요. 그게 A야. 굳이 이렇게까지. 야, 을이 파는 거야, 갑이 파는 거야. 봐, 그림 A를. 갑이 파니, 을이 파니. 을이 파잖아. 을이 갑한테 주는 거야. 뭘요? 그림 A를요. 맞죠? 그치? 그러면 질문.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적용하는 거야. 우영아. 그러면 을은 매도자야, 매수자야? 얘가 지금 상품이야, 상품. 그림 A가 상품이야. 돈 되는 거. 상품이야. CD 같은 거, CD 같은 거. 그럼 매도자야, 매수자야? 그렇죠. 잘했어. 자, 우리 반복 적용해봐야 돼. 그러면 갑은 그러면 매도자야, 매수자야? 매도자야, 매수자야? 그렇지. 매수자. 매수자. 됐지? 자, 그림 A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갑은 그림 A를 받는 대신에 뭘 주겠니? 돈을 주겠지, 돈을. 돈인데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어? 대금이라고 나왔거든요. 대금이 뭐 별거냐? 돈. 알겠죠? 돈이야, 돈. 돈을 준다 이거는 돈을. 이거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채무는 뭐뭐 하는 것이고요.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림 A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림 A를. 자, 가볼게요. 동산인 물건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이라고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 동산이 뭐지? 이러면 안 돼요. 동산이 뭐지? 그러면 안 돼요. 여행이 영어로 뭐지? 요즘 CF 나오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 나 그거 너무 좋아해요. 웃기대요. 계속 할 거요? 자, 만세! 자, 여기에 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What is this? 동산? 난 개인적으로 맛동산을 좋아하는데 이 동산 그 동산과 무슨 차이가 있나? 이딴 식으로 접근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예요. 꺼져. 얘는 몰라도 돼요 이거.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동산도 맛동산 말고 또 무슨 동산이니?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 부동산의 의미가 그런 거였다. 움직이지 않는 게 뭐예요? 부동산. 아니 부자니까. 땅덩어리가 어디 가진 않잖아. 그치? 부동산이고. 땅덩어리가 아닌 건데 돈이 되는 게 뭐야? 동산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림은 움직이니 움직이지 않니? 을한테 있다가 갑한테 움직였지? 그 동산이야 부동산이야? 상품인데 움직이지 않는 건 부동산, 움직이는 건 동산. 그러니까 얘는 동산인 거야. 알겠지? 동산. 이해됐지?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몰라도 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하는 것이다. 계속 갑니다. 갑은 그림 A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쵸? 왜요? 슬기가 양머리 수건을 하고 있는 그림은 되게 희귀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어떻게 이런 실수를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계약이 그죠? 최종 완료돼가지고 상품이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인터넷으로 입금 먼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패당을 보여주는 건데 대금 전액을 어떻게 금전으로 지급했대요. 안타까워 죽겠네요. 그쵸?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해도 줄 턱이 있나 그런 힘들지.
아니 그 어디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가고 나서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어디인가를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의 마음은 다르죠.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세상 모든 걸 다 너한테 줄게. 너 전 재산을 줄게. 이러다가 거기만 갔다 오면 어때요? 싹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잖아요. 화장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랬냐는 이제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야, 돈 받고 1억이야? 또 이럴 거야? 이러면서 막 졸패. 그게 이제 물리력이죠. 그래서 이제 해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적인 복수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자, 3분단 갑니다, 이제. 4분단인가요? 4분단. 채권의 내용은, 자, 형광펜 들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것은 채권이고 저것은 채무이다. 라는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채무가 먼저 나왔던 거고, 자, 형광펜 색깔 했니? 채권이 그 다음에 나온 구조다. 이 구조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앞서 정의한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앞으로도 써야겠다 이거. 그쵸? 괜찮네. 자,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 실체법 이게 무슨 소린지 알 필요 없어. 알겠어? 계속한다. 그것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삐리리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는 뭐지? 실체법, 절차법, 밑줄만 딱 그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을 볼 때 니네는 어떻게 읽냐면은 자, 민사소송법을 졸라 들여다보고 또 민사집행법을 졸라 들여다봐. 그러면 안 돼. 문장 구조를 봐. 알겠지? 결론이 뭐야? 이게 있고 이게 있다는 게 핵심 정보야. 그러니까 채권에 관한 법률에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민법과 같은 실체법. 그러니까 다시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이 있고 또 앞에 있는 이상한 법 같은 절차법이 있다. 이거 아니야. 그치? 그게 중요한 정보야. 그것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말고 구조를 봐서 이게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를 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제기하여 끊고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자, 공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고 이건 내 거거든. 이 그림은 내 거였어. 라고. 그리고 나아가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열받아서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이때 뭐가 중요한 거야? 채무와 채권이 핵심어다. 위치 파악해주는 것으로 족해요. 알겠죠? 위치 파악해주는 것으로 족하다. 자, 그 다음 문단 갑니다, 이제. 자, 계속해서 갈게요. 채권 내용 했고요. 을이 그림을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왜 그랬어요? 불타버렸거든요. 여기도 버닝이네요. 버닝. 곳곳이 버닝. 계속 불타고 있어요. 심지어 양머리한 슬기 그림조차 버닝. 자, 불타버렸어요.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났대요. 자, 을은 그림의 원소유자야? 아니면은 나중에 받게 된 사람이야? 원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팔아먹으려고 갖고 있다가 타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림 A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 채무는 이행될 수 있어 없어? 이행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뭔 개소리야. 여기서 이행은 무슨 말이지? 그렇지. 갑한테 넘겨주는 거. 불가능하지. 없는데 어떻게 줘. 그 말이잖아. 자, 계속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왜요? 그림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소송을 하더라도 이행한다는 거는 준다는 얘기인데 줄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니네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림이 없어. 근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토해내야죠. 토해내야죠. 이 옷가네를 옷가네 아니. 자, 만세. 독립운동 기념일에 일본어가 몇 말이냐? 자, 돈을 토해내야죠. 받아쳐먹고 내놔야지. 그치? 아까 대금을 상품 받기 전에 어때요? 이미 전액을 다 줘버렸잖아요. 토해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다음 문장 봐봐. 그림의 소실이 무슨 말이야? 타서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타서 잃어버렸다. 소실이 그래서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은 자 괄호 처리해볼게요. 계약 체결 전이야. 그럼 이 시기가 완전 사기친 거죠. 누가요? 을이요. 을은 이 시기는 사기꾼이죠. 그럼 계약하기도 전에 그림 없는데 막 있다라고 거짓말 친 거잖아요. 그럼 이 시기는 사기죄가 하나 추가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뭐예요? 무효. 당연하죠. 그리고 다시 이행불능의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제 전자와 후자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그 불타버린 거는 채무자의 과실, 불태워버린 과실, 의뢰 과실인 거죠.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문단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허전하잖아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게 다음 문단 첫 문장에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다소 좀 뜬금없어 보이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질문 매매 목적물이 무슨 말이에요? 매매가 무슨 말이지? 매매 이 매매는 아니죠.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살 매자 팔 매자 매매 알겠죠? 근데 그 매매 목적물은 여기서 뭐지? 그림 A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A에 타서 사라져 버린 것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주어가 뭐죠? 주어가 채무 불이행. 이미 형광펜으로 색깔 돼 있지, 그치?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자,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무슨 기억이? 앞에서 봤던 거. 법률 행위를 정의 내릴 때 필수 요소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의사 표시. 그 뭐랄까 아주 예민한 뭐랄까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도 그냥 발견할 수 여러분이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의 어떤 그 작품 세계 안에서의 그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고은이 심지어 그림 그리다가 자기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예민하다 이거 아니에요. 작품 자체의 몰입도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문을 몰입도 있게 지켜봐요. 이게 얘가 내 캔버스다. 이 비유 괜찮나요? 오늘의 비유. 캔버스의 비유. 저번엔 뭐였죠? 풀장의 비유였던가요? 그거 괜찮았고요. 오늘은 캔버스의 비유. 이게 캔버스라고 생각해. 네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졸라 민감하잖아. 이게 딱 문장이 나와서 이 느낌이 딱 나와야 돼요. 뭐죠? 잃어버렸네. 자, 이거 보세요.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형광펜으로 색깔 해볼게요. 아까 여기는 안 했지. 마저 색깔 해봐 여기. 아까 했구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얘를 보는 순간 아까 앞에서 나왔었지라는 게 민감하게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반이 쫙 찌릿찌릿하고 와야 돼요. 아까 이거 봤던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 비교쌍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건 의사 표시가 없어도 되는 거고 얘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 풀이할 때 어땠어? 왜 그 문장이 그런 뜻이죠? 싶은 게 확실해지잖아 이제 이유가. 그치? 왜? 의사 표시가 필요한 게 아닌데 뒷문장 보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이 안 해. 발생하잖아. 의사 표시가 있어 없어? 없는데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법률 행위라는 행위였죠. 그럼 얘는 뭐예요? 법률 행위가 아닌 행위도 있다는 거죠. 근데 법률 효과를 똑같이 발생시켜. 알겠죠? 이게 이제 딱 눈에 들어오게 되면 참으로 훌륭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먼저 정리해 두기를 참 잘했죠. 그렇죠? 해안이 있네요. 이렇게 끝나버릴 줄 알고 뒤에 있는 문제들 있죠. 과제로 한번 내드려 볼게요,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들 첫 번째 문제는 저랑 해결했으니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점수 2점이지만 나머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반드시 해야 될 거.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해설지를 따라 읽으면서 그대로 그 위치 가서 복기를 해보세요. 알겠죠? 요렇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문법 같은 경우는 기출 345문제 요만한 두꺼운 문제집을 줄 거예요. 문제집 사지 마세요. 문법 문제집 사지 마.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게 26개년 고3 기출 전부거든. 94학년도 문제부터 있어. 사지 마. 그쵸? 대단하죠? 네. 그거를 3, 4, 5 기억해도 좋지. 345문제. 그거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